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그쵸?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요? 시간이 금방금방 하루가 바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2주차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스토리텔링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스토리텔링이 뭘까요?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이다?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토리텔링은 네모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엑셀 화면에 여러 학생들이 남겨준 스토리텔링의 한 문장을 제가 그대로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토리텔링은 꿈이다, 소설이다, 노래이다, 마음이다, 커뮤니케이션이다, 공감이고 마인드맵이고 합성이고 역사고 형광펜이다. 스토리텔링은 설득력이다, 기승전결이다, 소통의 중심이다, 뼈와 살이다, 물의 흐름이다. 중간에 보시면 발판이다, 상상력이다, 중요하다, 기승전결이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이다. 오른쪽에 보시면 의사소통이다, 전달력이다 등등의 다양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모두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토리텔링은 나의 삶의 핵심이다. 자, 핵심인 이 스토리텔링이 무엇인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엑셀 파일에 노란색 음영색이 있는 글들은 어떤 관점에서 제가 칠해 놓은 거냐면, 이야기 관점에서 제가 체크해 놓은 겁니다. 왜? 좀 이따 우리가 스토리텔링이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내릴 건데,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다 라고 가장 짧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 설득하는 거,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그런 부분만 제가 노란 색상의 음영색을 칠해 놓은 거고요. 자, 저것이 답이다 라는 관점에서 칠해 놓은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토리텔링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란 색상의 의미는 크게 주지 마시고요, 이야기 관점에서만 제가 체크해 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토리텔링이 무엇이냐? 자, 오늘의 학습 개요는, 인간은 누구나 이야기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화 시대를 지나 감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사람들은 이야기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 스토리텔링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 스토리텔링 개념을 우리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고요, 유행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의 경향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번 주 학습 목표는 인간의 욕망으로서의 이야기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요, 스토리텔링의 개념 설명할 수 있으며, 그리고 유형과 경향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하는 인간. 자, 우리 역사적으로 수많은 철학자들은 인간 존재와 삶의 가치를 평생에 걸쳐 탐구해 오게 됩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정의와 도덕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수많은 질문과 명제들 속에 언제나 무엇이 있어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철저한 분석, 해석과 함께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도구, 뭐다? 이야기다.
우리는 스토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상상에 나래를 더하고 추상적인 개념조차도 우리는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죠. 자, 1990년도 후반부터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그리고 미디어가 다양화되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야기는 홍수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화, 드라마, 소설, 뉴스 등 매일매일 터져나오는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을 우리는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이야기를 체험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요. 인간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망,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욕망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이어트라고 하는 여류 소설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는 호흡이나 혈액순환처럼 인간 본질의 한 부분이다. 이야기는 호흡이나 혈액순환처럼 인간 본질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인간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인간의 이야기 활동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 어떤 거예요? 어떤 특정 인물이라든지 어떤 사물, 어떤 사건을 이야기 형식으로 재구성해서 기억합니다. 기억에 남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선왕조 500년에 조선 27대 왕까지 순서를 다 기억하십니까? 태정, 태세, 문단세 그렇게 외우셨죠? 그렇게 외우신 이유가 뭐예요?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어떤 팩트나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보다 거기에 이야기적인 요소가 더 추가가 되면 훨씬 더 기억하기 쉽다라는 거죠. 자, 사람들의 뇌에는 좌뇌와 우뇌가 있습니다. 좌뇌의 역할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을 판단하는 뇌가 좌뇌이고, 사람들의 우뇌는 뭐예요? 감성이에요. 그 사람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스토리, 거기에다가 가공을 해서 기억하기 쉬운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내면 사람들의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선사시대는 생존수단으로 이야기를 활용합니다. 주로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사냥을 할 수 있는 장소, 위험한 동물이 있는 장소, 안전한 동물 등의 이야기로 전달되어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죠. 그 이외에 정보 전달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와 재미를 체험하기 위해서 흥미 유발 관점에서도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친분 획득을 위해서 친교 유지, 보다 고차원적인 행위를 위한 도구로 이상 실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야기 활동을 합니다. 자, 인간은 본능으로서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야기하는 인간. 자, 이야기하는 인간을 뭐라고 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호모 나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모 나렌스. 인간은 이야기의 존재다. 이야기를 통해 인간은 다양한 경험을 겪게 되고 그것을 또 교류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바이어트
여류 소설가가 이런 얘기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는 호흡이나 혈액 순환처럼 인간 본질의 한 부분이다. 인간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인간은 이야기의 존재고 그래서 호모 나렌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주로 이야기 공간은 어디였어요? 자, 옛날에 우물가, 그리고 빨래터에 빨래하는 아낙네들. 자, 우리 현재는 자, 가정 식구들이 보이는 집, 가정도 이야기 공간이고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학교라는 장소도 이야기 공간이 되겠죠. 대신에 과거보다 현재는 다양한 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전파하고 자, 우리가 터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인간 본능의 이야기, 호모 나렌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야기하는 인간. 자,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삼국유사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시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자, 인간 본능의 이야기로서 대표적인 예제가 되겠는데요. 신라시대 경문대왕은 귀가 당나귀처럼 컸다, 길어졌다. 자, 경문왕은 신라 48대 왕입니다. 그렇죠? 어느 날 복두장이가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복두장이가 뭐예요? 자, 임금님의 모자를 만드는 사람을 복두장이라고 합니다. 임금님은 복두장이에게 내 귀가 길다는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 소문을 내면 가장 가혹한 형벌로서 죽인다 라고 했어요.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두장이는 어떻게 합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복두장이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 못해 결국은 병을 얻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겁이 나서 누구에게도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인간이 본능적인데 말을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병이 나는 거죠. 그 복두장이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몸이 말라가게 됐고 어떤 약을 써더라도 효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복두장이는 자기 병의 원인이 뭔지 본인은 알았겠죠. 그 병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도림사의 대밭으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된 복두장이는 대나무 숲을 찾아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라는 말을 털어놓죠. 어떻게 털어놔요? 도림사 대밭에 들어가서 땅을 팝니다. 그 땅 구멍에 입을 대고 외칩니다. 우리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 우리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 하고 몇 번을 외칩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외친 그 소리가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흙을 덮어요. 복두장이는 자기가 외친 소리를 땅에다가 외쳤고 그 땅을 흙으로 묻었기 때문에 소문이 날 염려도 없고 가슴속은 후련하게 됐겠죠. 말을 못해서 생긴 병이었기 때문에 후련하죠. 그 복두장이는 병이 완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요,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은 당나귀 귀 라는 소리가 들려온다라는 거죠.
이처럼 인간은 본능적인 겁니다. 말을 하고 싶고요. 말을 지어내고 싶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야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비밀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일파만파 퍼지게 되는 것처럼 인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자 하는 본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이 있죠. 자, 이 속담은 인간의 본능을 잘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의 속담이 되겠습니다. 자, 흥미로운 이야기에 대한 욕망도 인간은 많죠. 재밌으니까 흥미로우니까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자, 코난 도일의 탐정 소설, 셜록 홈즈,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소설책입니다. 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었죠. 자, 뛰어난 추리 능력으로 탐정의 대명사가 됩니다. 코난 도일은 마지막 사건이란 단편을 통해 홈즈의 죽음으로 셜록 홈즈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독자들이 무슨 소리냐, 홈즈 부활을 강력히 요청하게 됩니다. 코난 도일은 결국 어떻게 해요? 셜록 홈즈 시리즈가 다시 재출간하게 됩니다. 홈즈는 죽지 않았다. 그래서 내용이 이어지는 거죠. 자, 최근에 넷플릭스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 드라마가 시리즈 2로 개봉됐었죠. 바로 킹덤 2입니다. 작년에 킹덤 시리즈 1으로 6편 방송했었고요. 금년 3월 중순 전이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3월 11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킹덤 시리즈 2가 이번에도 6편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본 사람은 느낄 거예요. 계속 이어져서 나오면 좋겠는데 6편 끊겨요. 자, 시리즈 3는 내년에 다시 나올 거고요. 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시리즈 2의 맨 마지막 장면에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전지현이 등장하고 딱 끝납니다. 시리즈 3 보시려면 1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사람은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 욕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재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현재는 이야기 홍수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날 인간은 이야기 홍수에 살고 있고요. SNS 등장으로 전 세계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하단에 이 부분에 죄송합니다. 넘어갔습니다. 오른쪽에 여기 보면 헬기가 폭파하는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이런 사고가 나면 SNS에 바로바로 기사가 뜨죠. 그런데 그 기사가 모두 통일된 내용은 극히 드뭅니다. 왜? 보는 사람 관점에서 글이 전달되기 때문에 다양한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사건도 인물별, 사물별, 사건별, 장르별 다양한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정해진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답은 없다. 어떻게 보느냐, 인물 관점에서 볼 거냐, 사건 관점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스토리 전개는 전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스토리텔링이 뭘까?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다, 설득력이다, 꿈이다, 자기를 표현하는 어떤 방법적인 요소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는데
정확한 스토리텔링의 정의는 자 앞에 보신 것과 같습니다. 자 스토리텔링은 자 앞에 스토리라는 것과 자 텔링의 자 말하다의 합성어가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스토리 이야기, 텔링 말하다,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말하는 것, 이야기로 전달하기 등의 의미로 자 스토리텔링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자 반면에 스토리는 자 무엇을 말할 것이냐, 무엇을 즉 내용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텔링은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데 어떻게 말할 건데? 어떻게 말할 건데? 즉 형식적인 요소가 가미된 우리는 텔링, 말하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달하는 것처럼 사건과 사물에 대한 팩트가 아니라 인물과 사건에 대해 이야기로 지어서 만들어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을 스토리텔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스토리는 이야기, 자 텔링은 말하기. 자 이야기는 내용적인 관점이고요, 텔링은 자 형식적인 관점에서 자 이야기 스토리를 재미있게 말하는, 재미있게 연출하는 능력을 스토리텔링 능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은 있는 그대로 팩트대로 얘기하면 재미없잖아, 기억하기 쉽지 않잖아. 그래서 어떤 특별한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지어서 말하는 것을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부터 회의합시다. 이제 우리부터 파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으세요? 회의가 좋으세요? 파티가 좋으세요?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지. 왕이 죽고 왕비도 죽었다.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약간의 플롯을 가미해서 자 이렇게 얘기하면, 왕이 죽은 후 슬퍼한 나머지 왕비는 식음을 전폐하다가 죽었다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솔깃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좀 더 듣는 사람의 흥미,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미국의 영어교사위원회에서는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음성, 행위를 통해 청자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안에는 이야기, 담화, 그리고 이야기가 담화로 변하는 이 과정, 세 가지 의미를 모두 포괄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단순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보다 거기에 듣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어떤 다양한 요소들을 첨가해서 이해하기 쉽게, 듣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이야기하는 것을 스토리텔링이다. 자,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한 자,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유명하죠. 소비자와 교감하는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돼서 참 안타깝지만, 자,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자, 스티브 잡스가 왼손에 뭐 아이팟 하나를 들고 있네요. 그쵸? 자, 이 아이팟에는 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 메모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메모리의 용량이 얼마다? 128GB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128GB 용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양이 얼마인지 측정 가능하십니까?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천 곡의 음악이 이곳에 들어가 저장이 됩니다 라고 하면 128GB보다 수천 곡 어떤 양을 측정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스토리텔링이고, 대표적인 사례가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겁니다. 자, 스토리텔링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획 단계, 두 번째 구성 단계, 세 번째 활용 단계가 있습니다. 자, 기획 단계는 말 그대로 뭐를 해요? 스토리텔링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야지. 즉 정보 전달인지 오락을 위한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내용을 즐기기 위해서 전달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하는 것처럼 정보 전달이 목적인지, 거기에 따라서 방법론은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기획 단계에서 전달 대상을 파악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타겟이 누구냐, 초등학생들이냐, 아니면 대학생이 타겟이냐, 아니면 직장인들이 타겟이냐, 아예 따라서 방법은 달라지죠. 자, 테마 및 전달 매체를 결정합니다. 대상에 맞는 적절한 테마와 적절한 전달 매체를 선정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성 단계에서는 뭘 구성해요? 자, 자료 조사를 합니다. 자, 기획 단계에서 선정된 타겟, 대상, 목적, 목표 같은 것이 선정이 되고, 그렇다면 구성 단계에서는 처음에 자료 조사를 해야 되겠죠. 테마와 관련된 자료들을 조사합니다. 즉 자료들을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주제 선정을 합니다. 스토리의 핵심이 뭐냐, 어떤 주제로 선정할 거냐. 자, 소재를 수집합니다. 주제와 관련된 소재 수집 및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강의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어떤 부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첨가하잖아요. 그쵸? 임금님기는 당나귀, 이런 것처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소재들을 찾고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체를 고려해서 스토리를 구성합니다. 스토리를 이제 짜야 되겠죠. 자, 구성 단계에서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활용을 합니다. 작성된 스토리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요. 자, 피드백이 오면 그것을 수정 보완해서 또다시 업데이트하고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고쳐서 쓰면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어떤 지혜적인 측면을 그냥 말로 전달하는 것이 스토리텔링, 그것도 맞죠. 그러나 어떤 특정 장소에서 특정 목적의 스토리텔링을 한다라고 하면 강의 전달 목적인지, 아니면 그 레크레이션 목적인지, 아니면 그 목적에 따라서 타겟을 분석하고 전달 매체 결정한 다음에 여러가지 구성 단계를 거치고 나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스토리텔링의 유형입니다. 자, 스토리텔링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상상을 기반으로 한 그럴듯한 스토리. 자, 상상. 자, SF 공상과학 영화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또는 팩트를 기반으로 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흥미로운 이야기. 자, 상상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자,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영화나 드라마 등이 생겨나게 된 거고요. 사실을 기반으로 한 흥미로운 스토리는 어떤 상품적인 거,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 인포메이션 분야에서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여성 아십니까? 영국의 여성입니다. 포르투갈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둘은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성이 포르투갈 사람이기 때문에 포르투갈로 넘어가서 신혼생활을 즐깁니다.
아기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갓난아기 때 이 부부는 파혼을 하게 됩니다. 이 여성은 갓난 아이를 데리고 다시 영국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갓난아이가 있어서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힘들게 살았습니다.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먹기도 힘들었더라는 거죠.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이 여성이 글을 씁니다. 소설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 얘기인지 다 아시죠? 이 여성이 쓴 책 이름이 뭐예요? 해리포터입니다. 이 여성의 주인공은 조앤 롤링입니다. 도서로 세계 갑부 대열에 오른 전설적인 인물 조앤 롤링의 이야기입니다. 해리포터는 상상 속의 소설이에요. 그 상상 속의 스토리를 표현한 게 뭐예요? 영화잖아. 그쵸? 소설에서 영화로 바뀐 겁니다. 자, 드라마도 다양하죠. 자, 우리 지금 대한민국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 그런 것들이 뭐 상상도 있고요, 뭐 현실적인 것도 있죠. 뭐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어떤 사극 드라마도 있지만, 자,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영화나 드라마 등이 상상을 기반으로 한 어떤 스토리를 잘 표현하고 있고요.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전달해야죠. 자,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한 어떤 정보 소개, 자, 그런 것들이 인포메이션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토리텔링의 필요성은 뭘까요? 한 단어로 고르면 만족입니다. 자, 누구를 만족시켜요? 누구를? 각 분야의 목적에 달성하는 것은 대상에 해당하는 구매자, 소비자, 학생, 사원, 유권자, 타겟층의 만족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스토리텔링이라고 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엔터테인먼트의 목적이 뭡니까? 즐겁게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목적은 매출을 올려야지, 돈 벌어야지. 그렇죠? 교육은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기 쉽게 만드는 거. 경영은 능률을 향상시키고요. 정치는 뭐예요? 표 얻는 거죠. 자, 이러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토리텔링을 사용을 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언론, 각종 매체들 한번 보세요. 광고의 브랜딩 전략을 세우는 것도, 광고 찍는 것도, 웹툰을 만드는 것도, 애니메이션 만드는 것도, 전 분야에 스토리텔링이 사용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자, 우리 TV에 자동차 광고 뜨죠. 자, 자동차의 어떤 기능만 설명한다라고 해서 그 자동차가 판매가 될까요? 거기에 뭐가 연결이 돼요? 인간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과 자동차의 기능과 서로 엮여져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거예요. 자, 스토리텔링을 활용해서 가치가 상승한 사례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사례, 자, 커플 사과 실험입니다. 자, 상황이 있습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자, 우리는 얼마 전에 지났네요. 화이트데이도 지났습니다. 자, 동일한 사과를 A, B 두 종류로 나누고 각각 판매를 했습니다. 두 사과에 홍보 전략에 차별화가 있는 겁니다. 자, B 사과는 이렇게 팔았어요. 값도 싸고 맛도 좋은 명품 사과가 단돈 1,000원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반면에 A 사과는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커플 사과가 왔습니다. 사랑의 노래만 듣고 키웠습니다. 오늘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사과를 선물해 주세요. 커플 사과입니다. 사랑의 노래만 듣고 키웠습니다. 이 사과를 선물해 주세요. 오늘은 발렌타인데이. 자, 여러분들 같으면 B 사과를 사겠습니까? A 사과를 사겠습니까? 자, A 사과 구매자의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발렌타인데이라서 커플 사과를 구입했습니다.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재미가 있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A 사과가 더 많은 느낌을 갖게 하네요. 여자친구에게 사과를 할 일이 있어서 구입했습니다. 어때요? 자, 저도 A 사과를 살 것 같습니다. 자, 판매 결과 A 사과는 B 사과에 비해 6배 높은 판매율을 보이게 됐고요. 구매자들은 사과가 가지고 있던 사랑의 이야기를 구매한 겁니다. 즉 어떤 사물적인 사과를 산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과 속에 엮여 있는 사랑의 메시지, 그 이야기를 더 사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사과임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어떤 이야기로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광고 분야에도 스토리텔링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아오모리언의 합격 사과. 자,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 1주차 오리엔테이션 했을 때 잠깐 이야기했던 겁니다. 기억나시죠? 사과로 유명한 일본 아오모리언. 어느새 강력한 태풍에 의해 사과의 대부분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과들을 보고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아주 강한 합격 사과라는 컨셉으로 수험생들에게 판매를 시작합니다.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수험생들은 뭐예요? 시험 잘 봐서 합격하고 싶잖아. 떨어지기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합격 사과 이름도 얼마나 잘 줬습니까?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매출이 상승했다. 자, 태풍 맞은 사과를 품질이 떨어진 사과가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된 사례고요. 구매자들은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에 자기의 감정을 대입시킨 거죠. 자, 품질이 떨어지는 사과에 새로운 의미를 넣어서 10배의 가치를 획득하게 됩니다. 기존에 제시하던 사과의 품질을 통한 소통 방식이 아니라 사과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활용한 소통 방식으로 찾아내서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례도 있네요. 쓰레기를 팝니다. 역발상 아니에요? 어떻게 쓰레기를 팔죠? 우리가 사용하다가 필요 없어지면 버리잖아요. 그게 쓰레기라고. 근데 쓰레기도 깨끗한 것이 있는가 반면에 지저분한 것들도 있잖아. 근데 그 쓰레기를 산다고요? 그걸 판다고요? 자, 뉴욕에 사는 예술가인 저스틴 기낙이란 사람은 여행을 온 사람들이 그 지역을 방문한 기념으로 기념품을 사가는 것에 착안을 하게 됩니다. 추억을 파는 컨셉으로 뉴욕의 쓰레기를 포함해서 $50에 판매를 시작합니다. 특별한 기념일의 쓰레기는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이에요. $100에 판매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날의 쓰레기, 뉴욕 양키스 야구단 빅 매치 날의 쓰레기. 자, 이것이 10년 동안 이어지면서 현재 1,400개 이상의 상자가 판매되었대요. 사는 사람이 있다란 얘기예요. 역발상이죠. 응? 아, 나 그날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날에 거기에 그 자리에 있었어. 그 자리에 주어진 쓰레기를 돈 주고 산 겁니다. 기념품으로요. 자,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내 40여 개의 주와 30여 개국의 사람들도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한 추억을 원하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했고요.
이미 가치를 상실한 버려진 쓰레기에 새로운 경제적 가치까지 부여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기꺼이 구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쓰레기를 어떻게 팔까요? 자, 이렇게 팔았습니다. 이 뭐처럼 보이세요? 자, 코카콜라 캔처럼 보여요. 그쵸? 여기는 미국 국기 같아요. 성조기 같아요. 그리고 오바마의 사진이 들어가 있네요. 자, 여기는 종이컵 있습니다. 그리고 깨진 코카콜라 컵이네요. 자, 이것도 자 캔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휴지. 자, 이렇게 기념품으로 판매를 했다고. 새로운 가치를 얻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쓰레기를 팝니다. 자, 발상의 전환이 만든 또 다른 보물입니다. 자, 이것은 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YTN에서 2017년도 5월 28일 날 방송이 됐던 겁니다. 자, 쓸모없던 것에 새로운 가치를 준 어떤 중고 물품 사례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 그 프로 아십니까? 뭐예요? 미우새. 미운 우리 새끼. 맞죠? 여기에 누가 나와요? 이상민이라는 가수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딜 가요? 어딜 가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자, 여기 갔다고. 반품닷컴 기억나시나요? 그 뒤로 전국에 있는 반품닷컴의 매장이 사람들이 몰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반품닷컴에는 어떤 것들이 많이 와요? 물건을 배송했다가 반품된 것들, 아니면 약간의 어떤 훼손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반품닷컴이에요. 그것처럼 자, 여기 핀란드 헬싱키라는 지역에서 자,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플랜 B 프로젝트. 중고 물품을 고쳐서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프로젝트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낡은 여행 가방이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바꿔요? 작은 쇼파로 바꿨다라는 거지. 변신시킨 거죠. 자, 얘는 뭐처럼 보여요? 네, 스노보드입니다. 그것을 뭘로 바꿨습니까? 하나의 벤치로 바꿨습니다. 중고 물품을 고쳐서 새로운 용도로 만들어서 가치를 부여한 그러한 사례가 되겠죠.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는 기타입니다. 기타 보이시죠? 기타 반을 뜯어서 뭐처럼 사용해요? 선반처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쓰레기라고 생각한 물건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무심코 버리는 생활 쓰레기, 무심코 버리는 중고 물품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제주도에서는요, 메일리 제주라는 이름으로 쓰레기를 팔아서 도서관을 짓자라는 운동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가치가 지금 부여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보셨습니다. 자, 스토리텔링의 힘은 쓰레기까지 판매할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됩니다. 누가 쓰레기 살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누가 버려진 물건을 용도를 변경해서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겠냐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이렇게 전달합니다. 자,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가치 상승 사례 최소 3개를 찾아서 정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가치 상승 사례, 자,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물이든 어떤 이야기든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정확히 어떤 거고, 그리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자, 최소 3개 상승 사례를 찾아서 파워포인트로 정리한 다음에 자, 이 파워포인트에는 거기에 관련된 사진과 거기에 관련된 내용 길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고 거기에 관련된 사진 내용들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시고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다음에 다음 주 수업 전까지 어디다가 우리 LMS 게시판에다가 파워포인트 파일 첨부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가치 상승 사례를 찾아서 정리하는 게 2주차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스토리텔링이다. 자, 우리 이번 학기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만의 브랜딩화라고 했습니다. 나를 브랜딩화 시켜보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다른 사람한테 잊혀지지 않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오랫동안 기억해 주길 원하는 사람은 이번 학기에 다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브랜딩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에 대한 자료도 찾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자, 미리미리 생각하시고 나에게 특별한 이야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나를 어떤 식으로 브랜딩하면 좋을까? 소재들을 미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자, 다음 주에 봐요.